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2년 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남구 세곡 2지구 1346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은 1단지 1,355만 원, 3단지 1,356만 원, 4단지 1,495만 원, 6단지 1,41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 신호선에 안산 상록수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GTX 신호선은 당초 기본 노선에 왕십리, 인덕원, 의왕역에 이어 상록수역까지 추가돼 총 14개 역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시험을 볼 때 마지막 종치는 순간까지 그 시험지 내놓지 못하고 열심히 문제를 푸는 분들 좀 있으시죠? 저도 그런 부류 중 한 명인데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일 겁니다. 혹시 2월의 마지막인 오늘 이 금요일까지도 여러분 혹시 이 풀리지 않는 부동산 문제로 내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미련 갖고 계시진 않나요? 자, 2월의 마지막 금요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그 미련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오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며칠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어서 그걸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금요일 오늘은 날이 좀 많이 포근하네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도 이렇게 포근한 마음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 오늘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훈풍이 불어서 기분이 좀 좋아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증시시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상황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오기 마련이죠. 이 기회가 또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우리가 모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면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뭐 하나 마음 놓고 생활하기 어려운 요즘이었는데 또 이 국제 정서까지 조금 안 좋아지면서 물가 걱정 그리고 주식, 코인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걱정들이 늘어만 가는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만큼은 여러분 덜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언제나 전문가들이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해결하고 싶으신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의 고민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원주 기업도시에 그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그걸 매도 시기가 네. 언제였으면 좋을까 어,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를 지금 임대 주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네네네. 그냥 거주 목적은 없으시고 투자 생각만 하고 네네네네네. 좀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을 좀 보유하고 다른 계실까요? 김해 한국주택도 하나 가지고 한국 아파트. 김해에 한국 아파트. 한국 아파트를 하나 더 보유하고 계시고 그럼 2주택 상황이세요? 네네네. 네, 지역이 좀 차이가 큰데 우선 투자만 성공한다면 좀 좋은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자 원주 호반 베르디움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돼서 굉장히 행운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많이 궁금하셨겠어요. 네. 지금 원주에 기업 도시 네. 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김해에 하나 갖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원주에 뭐 호반 베르디움이라 그러셨는데 네. 지금 취득한 게 언제쯤 취득을 하셨어요? 분양받았습니다. 아, 분양 받으셨어요? 분양 받은 게 그때가 시점이 언제쯤이었습니까? 이제 만 2년 되고 지금 다시 세입자가 다시 들어왔어요. 일단 2년은 지났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네.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세가 나옵니까? 2주택자시라고 그랬잖아요. 2주택도 지금 그거 구입한 지는 요거는 아직은 그게 요거 베르디움은 먼저 사고 먼저 분양받고 그 이후에 샀으니까요. 아, 이후에 사셨다고요? 네네네네. 예,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네요. 네네. 예, 일시적 2주택이면 언제까지 매도를 하셔야 되죠? 3년 안에요. 3년이죠? 네. 그러면 김해 아파트를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거 작년인가? 작년요? 2021년? 21년 여름. 그러면 2024년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그 기간 안에는 비과세네요, 그죠? 아 김해 걸요? 예, 예. 아니요, 김해가 네. 아니고 호반 네. 베르디움을 네네. 2024년까지는 매도를 하시더라도 네네.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요. 네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도를 뭐 지금 하건 나중에 하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네. 매도하고 내가 더 좋은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예. 만약에 더 좋은 지역으로 네. 호반 베르디움을 매도를 하고 예. 아무래도 더 좋은 지역이라면 가급적이면 서울 가까이 쪽으로 오는 게 낫겠죠, 그죠? 네네. 예, 서울 인근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원주도 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이 꽤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이 많이 생기셨을 건데요. 네. 그 차익을 가지고 네. 저라면 지금 네.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르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네네. 예,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뭐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네. 주춤한 상태로 지나갈지 아니면 또 좀 네. 내려갈지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일단 원주라는 곳이 내가 장기적으로 네.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 물가 올라가는 정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올라가긴 올라가. 예, 그렇지만 네. 서울 지역은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수요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원주가 올라가는 게 그 가파르겠습니까? 아니면 서울 쪽이 올라가는 게 가파르겠습니까? 당연히 수도권이 당연히 낫긴 서울 쪽이죠. 하겠는데 교수님 거기에 예, 투자 금액이 중요한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투자 금액 네네. 때문에 원주를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금액 때문에 그러셨을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차익도 보셨고 네. 원주가 안 올라 있던 상태에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원주를 투자하셨을 때 이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더 많이 올라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타이밍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보면 서울 지역이 미리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이 미리 오르고 이렇게 네. 보합으로 가고 있는 중에 원주는 그 뒤에 올라서 따라왔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매도를 할 시기는 맞아요. 네. 매도를 하시고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상황이 우리 매수세가 막 많이 붙어가지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받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네네. 그렇지만 저라면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요. 네.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갭이 따라 붙었으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하고 이제 많이 붙었잖아요. 원주가 그나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 본 걸 가지고 서울 지역에다가 수도권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네.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원주를 매도를 하면 한 얼마 정도 손에 쥐게 되실까요? 한 2억? 2억 조금 남짓하게. 2억 2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2억 정도 넘는다고요? 그러면 네.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인 거예요? 대출 안 끼면 그렇죠. 대출을 안 끼면 2억이고 대출을 끼면 한 어느 정도 되겠어요? 대출 끼면은 좀 낫겠지. 아니면 그래 아니면 전세를 끼고 해도 되고. 예, 전세 끼고 투자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당연히 투자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러면 약 그러면 2억 정도의 대출을 자금을 하면은- 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2억 자금 가지고는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지금 서울 지역이 아파트가 이 2억으로 아파트는 투자는 못해요. 네. 예, 이미 아파트는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아파트가 될 빌라를 네. 다세대를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2억으로 향후에 아파트가 될 서울 지역의 빌라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근데 지역을 네. 내가 얼마나 조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조금 먼저 되는 지역이 있고 나중에 되는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셨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있다 그러면 투자할 지역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서울 지역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뉴스를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우리 재개발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네. 이번에 신속 통합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셨죠? 네? 신속 통합 재개발. 통합 재개발요. 예예. 신통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재개발이 있어요. 네.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재개발입니다. 네. 네. 요거를 공모를 했을 때 총 102곳이 신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자치구에서 각 구에서 총 59개 지역을 후보지로 서울시에다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다시 21개소가 대상지가 됐거든요. 예. 대상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지가 되니까 이제 가격은 엄청 많이 뛰겠죠. 그런데 여기 59곳 있잖아요. 네. 21곳을 제외하면 38곳이죠. 예. 이 38곳이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제한구역으로 다 묶었어요. 왜냐? 향후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기하지 말라고 네. 네. 예, 묶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면 1억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38곳이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제한구역을 묶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하로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18제곱이 넘어버리면 무조건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제 얘기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것만 살 수 있다는 말씀. 예, 조그만 것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이 5평 안 되는 거, 5평 안 되는 거 사시면 되는데 요거는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한 2억으로 지분 5평 안 되는 걸 투자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얘가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억씩 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원주에 있는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요. 네.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오시는데 지금 아파트 값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앞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향후에 아파트가 될 진주가 될 그런 재개발 물건에다가 투자를 하시되 그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지금 현재 신통기획으로 선정이 된 곳 말고 떨어진 곳 38군데 중에서 찾으시면 된다. 근데 이게 또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한 군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1억, 2억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서울에 중랑구가 있어요. 네. 네. 중랑구 쪽에 보면
현재 이거는 어차피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여기에 상봉 13구역이라고 있어요. 상봉 예, 상봉 13구역. 상봉 13구요. 네. 망우역 있고요. 네네네네. 상봉역 있고요. 더블 역세권이에요. 네네네. 더블 역세권에다가 이 상봉 터미널이 나중에 주상복합으로 바뀌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망우역에 GTX B 노선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면목선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벌써 4개의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향후에. 그리고 상봉 13구역이라고 지금 현재 나중에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제한구역이 걸려 있어요. 네. 여기에 잘 가서 살펴보시면 네. 여기 면목동 일대, 상봉동 일대 이쪽이 원래부터 가격이 좀 낮았어요. 맞아요. 네. 예, 낮는데 우리 보시면 아래쪽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해가지고 요게 거의 한 30평대가 15억 정도 돼요. 어, 그러니까 여기도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축만 된다 그러면 가격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기 교통 호재나 아니면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추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상봉 13구역에 한번 가셔가지고 네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직접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거기에 네. 물건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여기는 나중에 재개발이 공공 재개발이 됐던 아니면 민간 재개발이 됐던 신속 통합 사업이 됐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투자하시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거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한번 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원주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불리셨으니까 조금 더 투자 수익 높일 수 있는 수도권 쪽으로 서울 쪽으로 진입하자라는 조언 드렸어요. 한 38개 구역이 있다라는 말씀에는 조금 한숨을 내시다가 결국 저희 전문가분께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 그 안에서 이게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데 싶으시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언제든 저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번호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3주택이에요. 네, 네,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2개가 있고 경기 의정부에 하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여유 잡으면 한 1억이 생겼어요, 요즘. 네, 그래서 저 양주 백석에 있는 세아 청설 아파트를 엊그제 보고 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형이라 어, 공시지가도 뭐 6천 몇백 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주택이 있으니까 그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1.1%고 취득세가. 그래서 네. 그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 임대를 주고 싶은데 이런 방향이 어떤지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너무 잘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신 분 네, 같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년째. 네, 서울에 지금 아파트 2개 그리고 의정부에 네. 1개를 보유하고 네. 계시는 3주택이지만 그래도 네. 여유 자금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네. 지금 알아보신 네네. 게 공시지가 네. 1억 이하로 좀 취득세를 낮게 낼 수 있는 아파트를 네네. 양주시 보고 왔어요. 세아 청솔 아파트를 좀 보고 오셨는데 20평형이에요. 네, 이렇게 투자해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될지 한번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소장님과 싶어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TV 자주 보고 있는 시청자예요. 예,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 팍스 TV 네. 굉장히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예, 특히 저희 부동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돈을 많이 버셨어요. 네, 앞으로도 몇 꾸준히 년째 봐주시기 많이 바라겠고요. 네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3주택자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다 아파트만 갖고 계신 거예요? 네, 3개가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시고. 근데 서울인데 서울에 어디 갖고 계신 거예요? 저기 노원구 상계 대림, 상계대림? 예. 네, 도봉구 서울가든, 예. 또 의정부 부영 아파트 그래요. 의정부 부영요? 네, 의정부 부영이요. 자, 일단 그 취득하신 지는 좀 오래됐어요, 다들? 네, 오래됐어요. 아, 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뭐 시세는 많이 올라갔겠습니다. 네. 예, 꽤 그렇겠죠. 올라갔을 텐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이 네. 올라가도 지금 너무 양도세 중과가 할 세기 수가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예. 매도가 안 돼, 매도가. 그죠? 네, 그게 문제. 좀 매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아니. 이게 매도를 못 하도록 해놓으니까 가격이 네. 내려가지를 못하잖아요. 네네. 네. 다들 누가 이거 팔겠습니까? 그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줄 수는 그렇다고 없죠. 이 집을. 뭐 어쨌든 물건이 팔아야지 물량이 나와가지고 힘들게 가격도 이제 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 할 텐데 이게 네네. 못 하도록 막아놨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뭐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은 주택을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네. 뭐 일단 편안하게 계세요.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면 뭐 양도세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기다리고. 언젠가 한번 조정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여유 자금은 한 1억 정도 있다 그러셨어요? 예. 예, 1억 가지고 지금 또 양주에다가 또 투자를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양주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는데 예. 의정부도 갖고 백석이요. 계시고 양주도 갖고 계신데 물론 이제 뭐 서울이 오르면 경기권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오르긴 올라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너무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 어느 예, 정도. 많이 올라. 그리고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좀 실현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주변에 보면 뭐 저만 해도 네. 당장 그렇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더 올라가기가 막 지금 예전처럼 막 팍팍 치고 올라가기가 힘들다.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올랐다면 이제 좀 쉬어가면서 천천히 좀 올라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양주에다가 투자를 해놓는다 그러면 네네. 이 얘도 양주도 뭐 어차피 경기권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 앞으로 다시 이 순환이 돼가지고 서울이 오른다 하더라도 양주가 다시 오를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요, 예. 그 1억이 은행에 두자니 또 너무 이율도 얕고, 예. 그래서 그냥 묻어둬서 월 뭐 1,050씩 받아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가 이거를 1,050씩 누가 받아준다고요? 부동산에서 그냥. 부동산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는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믿으면 안 돼요? 흘리셔도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그냥 예.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겠는데. 돈은 녹는다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냥 묻어두고 싶은데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사과 뭐 한 1,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은 사과 뭐 한 2,000원 되고 살까 말까 하니까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양주에 소형 아파트를 얘기하셨는데 네. 요거는 제가 하지 좀 말까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차라리 네.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꼭 저희 이모님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재개발 쪽을 보세요. 우리 재개발 한번 해보셨어요? 1억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약간의 리스크도 안고 아. 그렇게 하다 보면 재개발에 지금 서울의 재개발은 다들 뭐 한 4억에서 5억 근데 최소한 너무 소액이라 나는 최소한 이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시청자 제가 통화하는 보고 거 있어요. 보셨어요? 네. 네. 팁을 하나 드리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중랑 그쪽이요. 예. 예. 여기 우리가 신속 통합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 신속 통합으로 신속 재개발했잖아요. 네네. 공모지가 네. 신청했는 곳이 102곳이에요. 아, 여기서 걸러내겠죠. 그렇죠. 걸러내서 추렸는 게 59개소예요. 요 59개에서 21개가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네네. 나머지 여기 남는 거 이제 38개소 나왔죠. 네. 예. 얘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니면 뭐 건축제한구역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쪽에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한번 꼭 보시고요. 그런 거랑 무관하게 여기 가시면 요 38개소에 포함된 중에 중랑구 쪽에 네. 중랑구 쪽이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요. 아, 예, 여기에 1억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요? 그리고 빌라 실거주를 같은 안 거요? 하더라도 빌라. 순수 투자로만도 가능하니까 왜냐하면 대지 면적이 18제곱이 안 되니까 요런 데다 그냥 한 1억 정도 그래도 이게 10년 네. 지나면 네. 재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노후화돼가지고 노후화돼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어놨고 건축 제한도 걸어놨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네. 대지.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쪽 지역은 주변에 개발하는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GTX도 들어오고요, 면목선 들어오고 또 거기 주상복합 큰 거 상업 복합시설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 가치가 일단 올라가서 지금보다는 훨씬 지금 이거 1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네, 더 많이 그렇죠.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쪽에다 한번 1억만 투자해 안 보시기 생겼으면 신경 안 쓰는데 그게 생겨가지고 저도 이게 돈이 생기면 막 뭐 네. 불안해 죽겠어요 요즘은. 뭔가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싶어서. 왜냐하면 물가 오르는 작년에요. 것도 물가 오르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물가 네네. 오르고 나면 결국에는 또 작년에 임금 우리 오르죠. 네, 하나를 또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상계 14단지를 하나 증여를 해줬어요. 잘 딸한테.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은 부동산에 이렇게 밝으시니까 계속 보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 매일 거 꼭 보죠. 한번 확인하시고 네네. 제가 네. 중랑구에 한번 네, 투자 한번 나가봐야 해보세요. 되겠네요. 1억으로 아주 예, 좋은 1억으로. 향후에 시세 차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꼭 한번 임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돈이 생겨도 걱정이 되는 요즘이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 여유 자금이 있어도 어디 투자할 곳을 못 찾아서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역시 서울 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 꼭 현명한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여러분 고민 내용 함께 나누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 고민 해결 도움 드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고민 내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뒷번호 131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강서구 등촌 주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거주하고 계신지 아닌지 여부가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 가치 좀 소장님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자로 보내주셔서 이제 정보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등촌 주공에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 등촌 주공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우리 마곡이 있습니다. 마곡지구. 이 마곡지구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고소득 전문직들이 연구원이죠. 연구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주변 일대로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 마곡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입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촌주공을 가지고 계시면 좀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우리 고민 상담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 내가 지금 등촌주공을 갖고 있지만 요거를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좀 좋은 곳으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만약에 드리면 여기 등촌주공을 몇 평에 몇 단지에 몇 평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7, 8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거 소형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과세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요 주변으로 해서 여기 방화 있잖아요. 방화에 오시면 여기 요번에 신속 통합 계획으로 여기 선정이 된 구역이 있습니다. 방화에 오셔가지고 여기 방화가 지금 3, 5, 6 해서 예전에 뉴타운이었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기 방화 2구역에는 간혹 찾아보시면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아니면 실거주하면서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그런 물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비과세가 안 되고 아직까지도 좀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 여기 등촌주공 2단지를 보유하시더라도 충분히 괜찮고요. 내가 조금 더 많은 부를 좀 이루고 싶다.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속된 말로 이제 벌고 싶다 그러죠. 그러면 이쪽을 한번 가셔가지고 내가 이 큰 몸테크도 아닙니다. 몸테크도 아니고 좀 괜찮은 집에 빌라에 거주를 하시면서 조금 계시다 보면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이 정비구역 지정일을 굉장히 빨리 당겨준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많이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여기가 김포항이 앞인데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마곡으로 가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아마 직장도 이쪽 근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마곡으로 가기 좋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투자를 해놓으시면 실제 거주를 하시면 향후에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탈바꿈이 되면서 그쪽 일대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굉장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제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마곡도 한번 방화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높은 투자 가치를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서 조금만 근처로 방화 2구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추천드렸지만 하나의 전제 조건이 꼭 있었습니다. 바로 비과세 요건이 지금 갖춰졌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세테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비과세 요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투자 계획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도 연락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의 문자 정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96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거평 아파트를 2018년 3월에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2분의 1 기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그냥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미리 매도라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논현동의 이 아파트,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논현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는데 논현동이라면 누구나 살고 싶어서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죠. 그런 지역은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다급하게 이렇게 매도하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강남 쪽에 서초구나 강남구 이런 쪽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를 하시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핵심 입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입지가 바로 논현동도 해당이 되니까요. 공공임대를 끝났다 해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끝났다 해가지고 바로 매도하실 게 아니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뭐 강남구도 내렸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지금 안 되도록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다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출이 펑펑 일어나야지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경제도 돌아가고 이런 아주 선순환적인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대출을 딱 쪼아놔 버리니까 이 한쪽 구멍이 막혀가지고 지금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막아놓고 있기에는 실물 경제가 좀 중요하죠.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 힘든 경우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아마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다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구 전략을 짤 것이냐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대출 쪽은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한 차례 더 좀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시 깔아놓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을 준 문자를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나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내가 세부적인 시점, 매도 시점을 파악하고 싶다. 아니면 또 그거를 매도를 하고 어디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제는 강남 3구의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전환한다라는 기사들을 좀 접하시면서 고민이 생기셨던 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막혀서 지금 거래가 막혀 있을 뿐이지 지금 매도하면 후회한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자, 오늘 금요일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께서 정말 요즘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소장님과 함께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정말 뭐 신통기획이다, 공공재개발 2차 공모다,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역에 좀 먼저 선점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투자 문의를 주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게 법이 하나의 법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도정법, 어떤 것은 또 특별법, 조례 뭐 여러 가지에서 적용을 받다 보니 이 현금 청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내가 이걸 사서 지금 현금으로 청산받는 게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항목이 바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계속 나오는 정보를 정리를 하면서 알고는 있지만 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이런 정보들 속에서 권리 산정 기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정리를 못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헷갈려서 했던 질문 또 하시고 했던 질문 또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제가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한 거를 보고 이 표만 그냥 딱 하나 출력을 해가지고 두고 보시더라도 누구보다도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가장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을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고 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렇게 정해졌는가,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을 법 조항 하나하나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권리 산정 기준이다 그러면 그냥 이 강의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이제 도정법에 관련돼 가지고 요 관련된 이슈들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우리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제 트렌드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갈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꼬박꼬박 따라오셔가지고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이 뭐냐 하면 뒤쪽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언제로 따지느냐라는 게 그 기준일이 되는 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재개발 하나밖에 없었어요. 재개발 하나였는데 이제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5, 6 대책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또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또 작년에 또 들어왔죠. 거기다가 뭐 3080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재개발 비슷한 게 또 하나 들어오고, 또 지금은 또 모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것도 재개발 같은데 재개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들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전부 다 또 권리 산정 기준이 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헷갈리니까 표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버렸고요. 개소수까지, 구역수까지 다 나타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가지시고 내가 재개발에 진짜 투자를 해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에 하나 당하게 될 현금 청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꼭 하나 출력해 놓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신속통합기획도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라 그러면 무조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도심공공복합사업 요거는 다른 법입니다. 모아타운도 다른 법이고 조금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을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도정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정법에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제77조에 이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갖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그걸 취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권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1항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날, 고시가 있는 날, 정비계획 수립에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도정법상에서는 정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기 전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딱 되면 그날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막 권리산정 기준일 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투기가 많이 일어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기본계획이 항상 수립이 되죠. 기본계획, 지금 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 고시일이 요래 지정이 된단 말이죠. 지정이 되는 요 날까지 기다리려니까 그동안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성이 악화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요때 아무 때나 권리산정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에다가 박아놨습니다. 자,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그러면 아무거나 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딱 4가지입니다. 뭐냐면 토지가 1개였는데 여러 개로 분할해가지고 조합원들을 많이 늘리는 거,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 막아놨는 거.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입니다.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여러 명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도 소유주가 더 늘어나 버리니까 사업성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요것도 막아놓는 거.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과 토지가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따로따로 토지 누구, 건축물 누구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소유주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막아놓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대지나 아무것도 없는 토지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신축 다세대를 짓는 경우, 신축 다세대를 지으면 소유주가 더 많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런 4가지를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의하는 게 바로 4번이죠. 새로 신축하는 건물, 신축 다세대가 들어오면 그게 만약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내가 확보를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현금청산이다, 나가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살펴봤고 이 이후에 취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아시게 됐습니다. 서울시 그 현금청산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권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조례 36조에 보면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앞서 봤던 그 4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그 4가지 항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아예 현금 청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대표자 한 명한테 한 개의 입주권만 준다, 한 개의 분양권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축 다세대가 들어와가지고 원래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 한 10명이 됐다 그러면 이 10명이 전부 다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고요. 한 명, 여기서 10명 중에 한 명의 대표자가 있겠죠. 이 대표자한테는 그래도 분양권 하나는 준다. 나머지 다 공유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신축 다세대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날짜라고 하겠습니다. 요때 그러면 그 전에 이 건축 허가를 받아놨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사람들, 집주인들이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준공이 그 이후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준공이 그 이후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들어오겠죠. 각 분양받은 사람한테 이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만약에 준공 이전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 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보도자료를 한번 정확히 찾아보시려면 2021년 작년 11월 8일에 서울시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신통기획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내놨습니다. 이 건축 허가 후 미등기 건축물도 분양권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세대별로 권리산정 기준일은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게 이 구분 소유권이 다 확보가 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구분 소유권이 확보되는 그날이 언제냐라고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소유권 보존등기가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 날까지 접수된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을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뭐냐면 우리 건축물 다 짓고 나면 준공하죠. 준공하고 나면 바로 보존등기 들어갑니다. 건축주한테 보존등기가 들어가서 건축주가 내가 이 집을 지었는 주인이요라고 보존등기를 하거든요. 이 보존등기 접수를 하고 나중에 완료가 되죠. 그러면 이 접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의 준공과 보존등기 접수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때가 권리산정 기준일보다 전이면 언제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꼭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전에 받았던 사람은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기준이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이제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기본적인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구역 지정 고시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인 것이고, 예외로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일 다음 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정하는 날을 예외로 이렇게 두었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도지사가 언제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전부 다 이 날짜를 다 이렇게 정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에서는 보시다시피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해놨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2차 공모가 진행 중이죠. 이 2차 공모 진행했는 그 신청일이 언제냐면 공모 기간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이
공모 신청일이었죠. 그래서 공모 신청일이 2021년 12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투기 방지 대책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2021년 12월 30일을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공공재개발로 2차 공공재개발로 선정지가 되는 곳은 다 여기 2021년 12월 30일 요 전까지는 보존 느끼가 나는 접수됐는 것을 내가 취득을 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속 통합 계획은 이게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선정구역이 이제 1차 발표가 났죠. 작년 공모했던 공모 공고일인 2021년 9월 23일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신청하는 지역들은 전부 다 올해 2022년 1월 28일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났는 건물들을 취득을 하셔야지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들은 보도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그런 거죠. 미선정 구역까지 앞으로 향후에 신청할 구역들까지 전부 다 2022년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해놔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건축주가 지어봤자 이게 분양권이 안 나오고 전부 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되고 한 명한테만 분양권이 나오니까 누가 짓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 이 빌라 주택 공급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이런 안 좋은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80 도심공공복합주택인데요. 요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가지고 따로 법이 있습니다. 도정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따로 법을 내 가지고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6월 29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을 쭉 살펴보면 40조의 시항이 토지 수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현물로 준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칙이 나왔는데 이게 2021년 작년 7월 20일 날 신설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조에 보시면 특례라고 해가지고 6월 29일 국회 의결일이었죠. 6월 29일 이후 그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고 분양권을 받는데 그 이후에 받은 사람은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자다라고 해놓으니까 요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요거는 진짜 별표를 치셔야 돼요. 6월 29일 이후에 이거는 신축뿐만이 아니고 구축까지도 다 못 받도록 해놨습니다. 예,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못 받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래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내가 지금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6월 29일 이후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도심복합사업지로 지정이 돼버리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제를 한다고 뭐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되는 구역에서는 아무것도 사시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구축들은 다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선정 지역들 이미 미리 선정된 지역들인데 12개소, 거기는 원래 1월 20일이 권리 선정 기준일이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는 지역들은 다 결과 발표 4월 달에 납니다. 그날이 권리 선정 기준일이 된다고 합니다. 얘들은 이제 도정법이 아니고 도정법과 비슷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도정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도정법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정리를 다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 이렇게 들어봤자 다 그 부질없는 짓이고,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종류들 중에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제가 다 여기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 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가 있죠. 그 역세권 재개발도 도정법에 따릅니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거든요. 도정법에 따르니까 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만약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제도들이 항상 계속 바뀌고 또 새롭게 등장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에게 질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또 여러분 개인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양승무 소장에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은 날이 좀 푸근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꼭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